안면 거상을 할 때 유지인대를 박리하는 게 필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잘린 유지인대들을 다시 피부에 붓나요? 이 질문도 한 6년째 계속 듣고 있는 질문인데 조금 지겹죠? 피부에 붙는 게 아니라 유지인대가 피부랑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골막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뼈랑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붙어요, 근데 또. 근데 예전에 있던 위치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붙겠죠. 인대는 재생이 잘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유지인대도 그런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팔다리 그 관절에 있는 발목에 있는 손가락에 있는 인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시침질 해놓은 것처럼 걸쳐 있는 거라고. 만약 유지인대가 이러면서 또 만약이 나오죠. 가정까지예요. 이제 유지인대가 다시 붙지 않거나 재생이 되지 않는다면 거상을 해서 피부를 올려놨다 하더라도 전부 다 처짐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질문이요. 정말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6년째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지 정말 다양한 사람이 신기할 정도예요. 이 질문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이 질문 그 사람이 또 왔나 싶을 정도로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유지인대에 대한 환상을 제발 버리세요. 유지인대는 짜장면 랩 싸는 정도의 아주 얇은 막이고요. 그게 피부랑 뼈랑 연결해주는 아주 가느다란 선 같은 거예요. 근데 피부랑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중간이 끊어지거나 골막하고 끊어지는 건데 그렇다 해도 다 늘러붙어요. 어딘가에. 워낙에 위치가 아니라 옛날 위치에. 바지를 줄였어요. 통이 커서 내가 살이 빠지고 배가 들어가서. 그러면 어딘가는 잘려져 나가잖아요. 천이. 그리고 벨트 라인이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바지가 넓어서 통을 줄였어. 그러면 천을 잘랐잖아요. 그럼 다시 꼬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꼬맸던 위치랑 다를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계속해서 돌려가며 되씹어가며 인대가 인대라니까 이렇게 뭐 손가락 발목 이런 데 붙어있는 인대 아킬레스건 뭐 이런 거 생각하고서 그 얘기를 자꾸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하는데 이 질문은 정말 진짜 어렵죠. 진짜 어렵죠. 고우가중 그림님, 돼지고기의 유지인대 봤어요. 돼지고기에서 본 거는 근막이에요. 근막. 유지인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거가 가미돼서 이제 막 생각이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패턴들이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나 똑같아요. 집을 짓는데 1층 집을 위에다가 얹으면 2층 집이고 거기다 하나 더 얹으면 3층 집이고 하나 더 얹으면 4층 집이잖아요. 그렇게 100개 올리면 100층 집이잖아요. 이거 맞죠? 그럼 100층 집이에요. 그럼 아파트 짓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 뭐 1층에서 2층, 하나 더 쌓으면 2층이고 하나 더 쌓으면 3층이고. 하지만 집 1층짜리 하나 질 때랑 집 2층짜리 질 때는 이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얘가 무너질 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더 튼튼해야 되잖아. 그럼 1층 지을 때랑 2층 지을 때랑은 고민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100층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무게만 버티면 되나? 아니에요. 이렇게 기울어요.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바람 불면. 그럼 이 바람 부는 거 흔들리는 것도 막아줘야죠. 또 이 전체 무게가 땅을 눌러서 집안이 꺼지는 것도 생각해야 되죠. 고민할 게 1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그냥 아니 뭐 그냥 이렇게 쌓아놓으면 레고 블록 쌓듯이 이렇게 쭉쭉쭉쭉 올리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얘기가 무리를 걷는 거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이 나가면 되지 않냐. 소금쟁이 보니까 둥둥 달만 떠있던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만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무리를 걷는 거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표면 장력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운동 능력이 체중 대비 표면 장력과의 상관관계도 알아야 되고 또 사람 다리가 발을 얼마나 빨리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속도도 알아야 되고 그걸 계산해 보니
사람의 무게, 사람 발의 사이즈, 표면 장력, 그 속도, 그게 물을 걸을 수 없을 정도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의사들 입장이라면, 환자 입장에서는 될 것 같은데? 그럼 뭐 발이 작아서 그래? 그러면 신발 큰 거 신으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얘기가 계속 양산이 되고, 그런 비슷한 패턴의 생각들을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유지인대에 대한 환상은 조금 버리시고, 유지인대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카페에 가서 그거를 사진을 좀, 영상을 좀 보세요. 그러면 유지인대에 대한 내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